자, 이 시간에는 인문학, 제가 이제 그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인문학의 두 축이 있죠. 한 축은 자기의 존재 본질의 마음을 찾아가는 마음 공부에 있고, 한 축은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내가 인간인데 시간과 공간이 함께 콜라보를 하고 있는 내 운명의 정보에 대한 공부,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이제 인문학의 텍스트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축은 이 나의 본질의 마음을 탐구하는, 존재 방식을 탐구하는 그 공부는 오른손 쓰기의 공부라면은, 이 사주 운명학은 현상계의 에고의식의 시공과 인간의 정보체계, 다시 말하면 이 왼쪽에 부귀공명을 추구하는 내 습관의 정보를 탐구하는 그런 공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다 양손 쓰기의 공부로 저는 텍스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 운명학을 공부하는 것도 내 정보, 다시 말하면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죠. 바코드를 분석하고 알아가는, 나를 알기에 굉장히 중요한 인문학 공부로 이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이 사주 명리학을 이 책에도, 지금 이제 이런 책에도, 이제 이 책에도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밝혔는데, 운명 명리라고 하는 제가 쓴 책에도, 이 책을 왜 썼는가 하면은 제 중요한 그 인문학 관점의 두 개념이죠. 선천과 후천. 선천 명리학은, 선천 명리학이 있다면 후천 명리학이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후천 개념을, 후천의 주제 개념을 도입해서 저는 이제 후천 개벽 명리학이라는 말로, 지금 개벽 운명학이라는 말로 지칭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 명리학이, 선천 명리학이 중국의 송나라 때 서자평 선생의 이론입니다. 약 1000년 전에 이론 체계를 성립시킨 이론의 학문인데, 운명을 파악하는 이론의 학문인데, 그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게 연, 월, 일, 시가 되는데, 선천 명리학의 기준은 태어난 일진 일간을 채로 보는 이론이에요. 일간을 채로 보는 이론. 그러니까 서자평 선생의 이전의 운명학은 이 띠를 기준으로 했던 당나라 사주, 당사주라고 하는 겁니다. 당사주는 이 띠를 자기의 주체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자평 선생이 이런 운명학의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그 제한적인 띠를 주체로 삼았던 해석법을, 운명의 해석법을, 아니다, 일간을 차로 삼아야만이 보다 넓은 스펙트럼의 운명의 정보를 해석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시대의식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왕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의식을 반영해 가지고 이 일간을 군왕의 채로 기준을 잡았어요. 이것이 군왕이다. 그러니까 왕조 시대의 그 이론 체계라고 하는 것이 군주 중심의 이론 체계죠. 군주 시대 이론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군주 시대가 아니고 민주 시대죠. 민주 시대. 군이 주인이 아니고 각자 고유의 개인이 주인이 되는 이 시대의식의 반영을 선천명리학의 이론이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 후천 개벽명리학은, 개벽운명학은 선천의 일간을 채로 삼는, 일간을 주인공으로 삼는 이론도 수용하는데, 그것이 맞지 않는 운명의 구조가, 팔자의 구조가 있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천사주학은 관성을 최고의 가치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인상생격, 소위 관인상생격을 최고 좋은 운명의 가치로, 가치 척도로 해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특히 지금 요즘 젊은 2030 시대들은 관의 조직에 자기의 관운을 벼슬을 쓰는 그 의식보다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실현하는 식신상관, 식상생재하는 운명의 패턴으로 요즘 시대의식이 그 가치 기준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천의 사주 자평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금 이 시대를 반영하는 새로운 이론이 태동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저의 운명학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이 사주를 한번 간단하게 해설을 한번 그 이론적 근거를 해설해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주는 미술계, 근대 미술계 거장으로서 2001년에 타계하신 거의 국보급 화가죠.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국보급 화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미술계 거장으로서 국보급의 찬사를 받으면서도 또 식민사관의 지적을 받는 그런 인물로 바보로 호칭되는 운보 김기창 화백의 사주로 어느 유명 원로 명리학자분께서 책에다가 이 사주를 수록한 명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선천의 이론으로 보면은 화가의 운명도 아니고 또 더욱이 국보급의 명성을 날릴 만한 사주 명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도 또한 이것을 선천의 이론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해석해서는 마치 사주 운명에다가 이 사주 명식에다가 그분의 삶을 꿰어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이제 사주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 수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일간 이 기토가 체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요 일간이 10천간 중에서 5개 합이 있는데 합을 하는 것이 이 운명에 가는 길이에요. 운명의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합이 이렇게 있죠. 이 간목하고 합을 하고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래서 이 간목이 이 운명에 가장 이루고자 하는, 자기가 이번 생에서 가장 이루고자 하는 운명의 숙제를 이제 숙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갑은 뭐냐면은 이 간목이 정관이라고 하는 관에 해당돼요. 바른 벼슬을 쓴다는. 그러니까 이 사주 요것만으로도 보면은 이 운명은 이 관료로서 벼슬을 쓰는 것을 운명 숙제로 자기 원으로 가지고 왔다고 단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운명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관료로 간 게 아니라 관료와 정반대인 예체능, 자유로운 자유분방한 예술색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볼 때 이 한 가지로서도 벌써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 후천 개벽 명리학의 관법의 기조죠. 자, 그래서 이 기토로 보게 되면 오로지 이 미토 하나의 토박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기토의 뿌리가 이 미토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 전체가 이렇게 보면은 해, 묘, 미까지 합세해 가지고 삼합으로 목국을 짜고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목세를 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여기 인목까지 인묘 이렇게 목세를 해 가지고 지지 전국이 다 목으로 바뀐 사주예요. 지지, 이게 신약한 관이 굉장히 강한, 목이 이렇게 지지의 전국이 목국인데 거기서 이 간목이 툭 튀어나와 가지고 목이 엄청나게 강한 사주죠. 오행에서 목이 치우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기존 선천의 자평명리는 관이 이렇게 관살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 관이 많으니까 이 작은 땅에 너무 많은 나무들이 지금 이렇게 봄의 나무죠. 이 계절이 왕성한 봄의 나무들이 빽빽한 산림을 이루고 있는데 이 나무를 다 심을 땅이 너무 부족한 형국에 있는 구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천사주는 이걸 관살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관이 너무 많으니까 살기가 됐다. 이 땅을 다 파헤쳐버리는 살기가 돼서 이걸 소통시켜주는 인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인성을 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최고 용을 찾아야 되는데 이 많은 나무들이 나를 갖다 두들기지 못하도록 이걸 소통시켜주는 인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선천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인수가 뭐냐면 이 정화죠. 이걸 관인 상생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화는 여기에 뿌리를 내렸다 해가지고 인성을 용신으로 쓴다. 인성을. 이게 선천 사주학의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운명은 예술가 사주가 아니고 직장, 조직을 위해서 관에 나가기 위해서 자격증과 공부, 스펙을 엄청나게 쌓고 있는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식신,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육자상, 교육공무원 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선천사주학의 이론이에요. 아주 해석이 쉬운 관인 상생격이고 관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스펙을 쌓아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예술가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55년도에 홍대 시간강사로 투표를 잡긴 했죠. 네. 이제 물론 이런 교육적 근거가 있지만
예술가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공부를 조금만 하게 되면 특히 예술가 사주들은 예체능에 능한 사주들은 상관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요건 인성인데 인수 도장인자 여기 화생토하고 있는 인성을 받아들이는 건데 예체능은 자기의 재능을 밖으로 발산하는 겁니다. 발산하는 기운은 신금 이거 굉장히 약한 이 신금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뿌리도 약하고 금이 지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목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사주는 선천의 이론으로 보면은 쉽게 볼 때 관인상생격 직장 생활하고 스펙을 쌓아서 공부에 한이 돼 가지고 온 사주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죠. 어떻게 이게 예술가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자, 일단 기토하고 갑목하고 합을 하면은 이론으로는 갑기합토가 된다 이렇게 이론 그렇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게 절대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작은 땅이 갑목하고 합을 하면은 토로 변하는 게 아니라 갑이 세니까 얘가 열로 끌려가 버려요. 지금 사주는 이렇게 디테일하고 정확하고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갑목이 기토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기토가 갑목으로 끌려가. 왜? 갑이 이렇게 세니까. 얘는 이렇게 갑인인데 얘 세죠. 이 간여지동하고 있는데 지 전체가 목이니까 얘가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그래서 후천 개벽 사주학은 이 약한 기토를 채로 삼지 않고 이 센 갑목을 이거를 채로 삼는다 이거예요. 이걸 채로 삼는다. 이것을 주인공으로 삼는다 하는 것이 선천사주학에서 용납하지 않았던 이론이에요. 이 사주는 관인상생격으로 아주 정법에 평이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이거 채가 되니까 이제 요게 채가 되니까 이 봄의 갑목이 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봄에 이 왕성한 갑목이 센 갑목, 신앙한 갑목이 할 일이 뭘까? 그 할 일이 뭐냐면 밖으로 나가야죠.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요게 뭐냐면 인수가 아니라 상관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인수였는데 갑목 입장에서는 이게 상관이 되는 거예요. 목생화. 기토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들이는 화생토가 됐는데 갑목 입장에서는 이걸 내가 밖으로 펼치는 상관의 예체능이라는 거예요. 이 상관이 어디에 붙어 있냐, 어디에 올라 있냐, 양인, 갑목의 양인에 도화의 양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도화 양인에 의해서 예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글자는 여기서 올라왔어요. 해중, 갑목. 여기 갑목 있죠? 여기서 일지대행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이론을 붙이자면 일지대행. 얘가 무력하니까 일간이 무력해. 이거 둘 다 나예요. 정신적 자아, 육체적 자아. 이건 난데 정신적 자아가 너무 약하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대신하자. 그 이 중에서 갑목을 이 센 놈을 나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 조율하는 겁니다. 어떤 걸 쓸 것인가. 세니까 풀어야죠. 나가야지. 그래서 이 나가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강한 상관 에너지를 쓰는 그 국복국 화가가 되는 예술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딱 맞죠. 요거 입장에서는 체는 좀 강해야 되는데 용신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도 돼요. 강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쓰는 겁니다. 이 정화가 미중에서 나오고 기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상관생재형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상관생재. 그리고 이거는 정관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이 정관도 사회 조직에서 유명세를 타는 빛나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해석하면 이 운보 김기창 일생이 돌아가신 분이지만 일생이 딱 떨어지는 사주인데
기토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 공부 선천사주 이론으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 사주는 관인상색격으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신약한 기토가 이 관인수를 용신으로 써가지고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스펙 쌓고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이 신금을 쓰는, 그래가지고 이게 돈 조금 버는 공직자 운명이라고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군주시대 이론을 일간 고정설을 딱 못 박아 놓으니까 이렇게 오류, 있는 그대로 운명을 해설하지 못하고 이론의 운명을 껴 맞추는 이런 선천사주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간목으로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면 엄청난 예체능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분이 농아, 귀를 듣는 장애를 가진 그 운명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어릴 때 청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목이 이렇게 강하면 수가 약해져 버립니다. 목이 이렇게 강하면 수가 약해져 버려요. 왜? 목에 강한 수기를 빨려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수가 귀에 해당되고 듣는 청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대운이 아마도 정묘 다음에 정묘 무진이었을 텐데, 아마 정묘 전, 대운 전에 청력을 잃은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서 이 해수가 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목으로 다 변해가지고 수가 약하다 보니까, 기는 세니까. 여러분, 그 예술가가 자기의 혼을 쏟아 부을 만큼의 타고난 에너지가 없으면 그 국보급 화가가 될 수가 없어요, 신약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에너지를 강력하게 집중해 가지고 상관들이 굉장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분이 요 인목하고 미토가 요게 귀문관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미, 귀문. 이 귀문관살이 뭐냐면 신기죠. 영기, 직가, 매지력, 특히 상관까지 있어가지고 아주 뛰어납니다. 통찰력, 직관. 요 인미가 보세요. 이 미중에 정기가 이렇게 튀어나왔죠. 신기가 튀어나온 겁니다. 천간으로 떠서 계속 신기가 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 인도 여기 인중에 간목이 튀어나왔죠. 이렇게. 이 영감, 예지력, 영감과 예술가의 영감이 천간으로 다 떠서 막 이게 계속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가 이분이 청력까지 잃어버리니까 이 직감이 더 발달됐겠죠? 그래서 국보급 화가로 나간 거예요. 도무지 이 사주를 선천의 이론으로 보면은 예술가로 보기 불과합니다. 사주 공부를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은 바로 알아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선천 사주학의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 인간의 삶을 있는 그대로 직관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의 후천 개벽 명리학은 선천에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자평 이론을 뛰어넘고 이 시대의 운명의 절대법은 아니죠. 적어도 70~80% 정도는 그 사람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대운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이 사람의 한 운명의 시간표, 계절의 시간표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고 삶을 설계하고, 여러분 오늘 강의 중에서 이제 핵심은 개벽 운명학의 새로운 이론으로 사주를 다시 봐야 된다는 주제 강의지만은, 결국은 운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자기 에고 습관에 왼손 쓰기에 기록물이라고 하는, 왼손 쓰기의 기록물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오른손 쓰기 입장에서 이 왼손 쓰기의 종업원을 충분히 잘 다루기 위해서 이 종업원의 이력서가 무엇인가를, 이 종업원의 이력서가, 이 종업원이 한번 봐서 모르잖아요. 이 사람의 이력서를 봐야 이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어떤 재능이 있고 탤런트가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이력서 한 장으로 알 수 있는 나의 왼손 쓰기의 종업원의 이력서가 바로 사주팔자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사주 공부는 그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천의 이론에만 매여 있지 말고 후천의 이 군주 중심의 이론이 아니라 민주 중심의 이론으로, 이게 다 민주들이죠. 군주를 빼고 나면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민주를 채로 삼고 이를 용신으로 삼게 되면 이분은 뛰어난 예체능의 능력을 발휘해서 돈도 얻고 명예도 얻는 이런 운명으로 갔던 겁니다. 저기 그 7살 때 장티푸스를 앓아가지고 청각을 잃고 언어 장애가 됐다고. 네. 그렇게 나와 있는. 언어 장애가 있어요. 네, 청각을 잃고. 그래서 아마 이분이 청각을 안 잃었으면은 뛰어난 달변가였을 거예요. 이게 상관을 쓰니까 말아요. 근데 언어 장애를 알아버리면 언어를 못 알아들음으로 인해서 또 못 들으니까 말도 못 하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청각을 잃으니까 말을. 대운이 그러니까 7대운이거든요. 네. 실제 7살 전에, 그러니까 좀 이런 7살 때 장티푸스를 앓았대요. 근데 아마 7살 때부터가 이제 무진대운인데 백호대운이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7살이 1920년인데 경신년이에요. 그거 아주 나쁘죠. 경신년은. 예. 이게 인신충 갑경충을 하는 겁니다. 충충이 되고 경신년은 갑경충, 인신충 이 목국을 다 깨버리는 아주 불길한 운을 맞이한 거죠. 그런 운에 치명적으로 그런 운명이겠죠. 그런 불미한 후천적 그 장애를 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신강하니까, 신약하면은요 그런 그 불우한 장애를 딛고 세계적으로 이런 화가가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분이 이런 신강하니까 그 장애를 오히려 역전시켜 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분 작품은 미술계에서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인미 규문살 때문에 한국적인 그림을 굉장히 지향했어요. 이 규문은 우리 민족의 별이라고 했죠. 동방 간목의 운명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우리 정신문화 속에서 자기 예술 세계를 승화시킨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10,000원짜리 지폐 사용하잖아요. 그 지폐에 세종대왕을 그리셨대요. 그 10,000원짜리 지폐의 세종대왕을 바로 이분께서 직접 그림을 그렸다는 그런 정도의 자기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신약하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약한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이건 기토는 극 신약한 운명이거든요. 관살 혼잡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관이 너무 많아서. 부인이 박래연 쌤이라고 미술을 하시는 분이었대요. 일본 유학을 할 정도의. 그런데 그 부인이 일찍 돌아가셨더라고. 75년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자신이 되게 되면 이게 부인이 돼요.
기토가 그러네요.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론이 개벽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쓰고 싶은 것은 사주 선천 이론을 한 번은 이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보통 평이한 운명들은 선천 이론으로 해석을 하지만 선천 이론으로 해석이 안 되는 좀 특별한 사주들은 이렇게 후천 개벽으로 뒤집어서 사주를 해석해야만이 그 정보를 정확히 볼 수 있다. 이런 자 오늘은 이런 정도에서 앞으로 이제 카테고리를 명리학 쪽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될 명리학의 주로 개벽 명리학 위주로 이미 선천의 이론은 수많은 책들이 나와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이게 후천 이런 뒤집어서 봐야 되는 이런 명리 위주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부 시간을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